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려견들을 안고 있는 도대체 몇 마리입니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동반 구속이 되면서 기르던 반려동물 11마리는 도대체 누가 관리할 것인가를 놓고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11번째 반려동물을 입양했던 윤 전 대통령의 모습 확인하시죠. 내 몸에서 네 친구들 냄새 많이 나지? 놀래고 막 친구에서 짖고 이러는데 얘들은 그렇지 않구나. 이제 어디 뭐 단독 주택 같은 데로 나중에 좀 옮기게 되면은 꼭 저 리트리버를 좀 우리 은퇴한 안내견을 좀 제가 분양받아 키워보고 싶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저한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선물이 된 것 같습니다. 키운다기보다 세롬이하고 또 우리 다른 우리 동물 가족들이 있는데 하여튼 세롬이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겠습니다. 성치훈 부의장, 지금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강아지 6마리, 고양이 5마리가 사실상 가족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두 사람이 구속이 되면서 저 반려동물들을 누가 키우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김건희 여사의 측근들이 돌보기로 했다고 하는데 근데 김건희 여사의 측근들도 사실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돌보겠다고 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과연 끝까지 돌볼 수 있을 것이냐는 지금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그 경호처가 그 2035년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구속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재산까지 보호하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은 재산으로 보는 그렇죠. 거죠. 재산으로 취급되죠. 저는 사실 이것도 우리나라의 법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민법을 바꿔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넣기 위해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 사실 그 조항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결국 반려동물들은 그냥 물건, 재산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경호처의 임무는 맞으나 그러면은 사실상 이 반려동물들인 이들을 경호처가 관리하고 키워주는 것이 맞느냐? 국민 정서에 이것이 맞느냐라는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죄가 없잖아요. 이 친구들은 잘못이 없기 때문에 이 동물들을 어떻게 좀 관리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단순히 경호처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경호처에 맡기기 위해서는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지금 거처에서 계속 그 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 경호처 사람들이 계속 그 관저를 왔다 드나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좀 현실적으로 정말 이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죄질과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좀 이 아이들의 측면에서 좀 국회에서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김동훈 대변인,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려견을 키우다가 청와대를 나오면서 그걸 파양해서 한번 논란이 굉장히 일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은 또 11마리나 되기 때문에 저 반려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사례에서는 풍산계였죠. 파양, 입양과 파양을 함으로써 이게 언제 입양할 때는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오더니 또 그만두고 나올 때는 또 왜 버리느냐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윤 대통령 사례하고는 물론 다릅니다. 근데 참 그 보기에도 딱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 11마리의 어떤 그 반려견들은 저 무슨 죄입니까? 같이 따르던 친자식처럼 여겼던 두 분이 이제 구속이 됐는데요. 이 구속 사태가 비단 한 몇 개월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이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이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죄가 있다라고 판결이 되면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그렇게 엄중하기 때문에 저 11마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재산으로 분류되는 것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11마리 그 개를 이 애완견의 처리 문제를 두고 조금 법을 손볼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어떤 법 그 개정에는 반드시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저 11마리가 그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파양 이것을 계기로 그런 그 세부적인
어떤 그 규정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손질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1,000만이 넘는 총선이나 대선 때 항상 보면은 이 애견가들을 위한 또 이 표를 구애하는 작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정책도 많이 내고 그런데 이 평상시에 저는 계기를 통해서 좀 더 면밀한 그런 법 체계가 갖춰지기를 제가 기대를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서 본격화하고 있고 내일 다시 또 특검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김진욱 대변인 보니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의혹 제기를 했던데 취임식에 애국가를 부르게 해주면 얼마, 또 사면을 해주면 얼마, 뭐 이런 의혹을 제기했더군요. 이게 근거가 있는 겁니까? 글쎄요, 이제 박지원 의원께서 본인의 SNS를 통해서 저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취임식 때 애국가를 부르고 싶으면 5억 원을 가져와라. 또는 뭐 기업에서 사면을 청탁했을 때는 한 100억 원을 가지고 오면 가능하다. 이런 뭐 제보를 지금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애국가를 취임식 애국가는 이제 그 본인이 이제 적당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지금 기업인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번 사면 대상자에 포함이 됐느냐 여부조차도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근데 저는 의혹 제기가 국회에서 한 건 아니고 한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저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께서 정치 구단이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또 굉장히 많은 노련한 산전수전을 겪으신 분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셨을까라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저 정도의 의혹을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제기하실 정도라면 그렇다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단순하게 의혹 제기만 해서 해소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이와 관련된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김건희 특검이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또 지금 16가지 플러스 알파의 혐의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고 또 이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인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 쪽에다가 이런 자료라든가 저 제보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걸 넘겨서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다만 지금 김건희 씨가 어떤 그 매간 매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의혹들이 있었던 것들 특히 뭐 그 서희건설의 그 뭐 3종 세트, 예. 나토 3종 세트라든지 아니면은 이 사업가 서모 씨의 이 명품 시계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어떤 매간 매직의 의혹들이 점차 사실로 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상황 속에서 나온 새로운 의혹 제기고 주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사실관계에는 확인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특검이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또 과거에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김우겸 전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또 김어준 또 씨의 체포조 동원 논란 등등이 확인되지 않은 발언들이 쏟아지면서 누군가를 악마화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또 해명이 있어야겠습니다.